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당권에 관한 기출문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1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서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거든요.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저당권의 효력이 뭐 됐다는 거, 중축된 부분이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니까 요 기억은 부합물로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니은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도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기 때문에 니은번도 답이 되고요. 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도 저당권력이 미치므로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이네요. 자, 2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 가치 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돼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대여한 물건이 제3자에게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권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상대의라는 것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 변형물에 그 효과가 미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전원세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되므로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는 물상대의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가치 변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이거든요. 따라서 이 보험금에 대해 당연히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되므로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수용을 당했을 때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5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됐다면 이 협의 취득됐을 때 지급된 이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수용 보상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의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자, 갑이 제일 빠르네요. 이어서 을이 전세권이 두 번째죠. 그 병이 2번 저당권, 병의 저당권이 뭐죠?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과세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이거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 갑의 저당권 소멸되고요.
병의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죠. 두 번째,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의뢰 전세권도 무조건 소멸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경매가 되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으므로 정의 유치권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경락을 받으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의뢰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여기서 건물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건물이니까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당권자인 을은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죠. 자, 이러한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반드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더 이상 저당권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을은 X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을이 저당권이 실행된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디귿번,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 없고요. 물론 간섭상의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번은 맞는 질문이죠. 리을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죠. 그러면 이 D는 뭐죠? 제3취득자죠. 왜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요. 자,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죠?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으므로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거죠. 1번,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면 객체가 없으니까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겠죠. 2번,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어요. 자,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해야 되니까 소멸 사유죠. 따라서 2번도 뭐가 아니죠? 답이 아닌 거죠. 3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소멸 사유죠. 따라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5번부터 볼까요?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이게 뭡니까? 혼동이죠.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뭔가요? 저당권인데 중복되게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저당권은 불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이 돼야죠.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물권이고 당연히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권리자, 제3취득자가 미치는 거지 저당권자가 뭐 신경 쓸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얘기가 아니네요. 제가 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건 이제 혼동에 대한 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래 지상권이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종의 혼동이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지상권이 만약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되질 않아요. 그럼 4번 보시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러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뭘 갖게 된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4번이 답이 되네요. 6번입니다. 자, 이제 2번부터 이제 다음 영상까지 이제 특수 저당권을 좀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6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근저당권은 뭐냐면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채무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한 등기는 두 가지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돼요. 첫째, 채권 채고액. 두 번째, 근저당의 취지죠. 1번. 채권 채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합의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X입니다. 합의로 소멸시키는 건 물론 뭐죠? 가능하겠죠.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채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채무자는 채권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잘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고액 범위 채고액의 채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한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근저당권이 실행되려면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요.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한 사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라는 말은 이 사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겠어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겠죠. 물론, 그죠?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원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물론 뭘 받을 필요는 없겠죠?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